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테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테라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프로테라는 EPS 기준으로 0.42달러 마이너스를, 그리고 매출액은 61.93밀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실적을 평가할 때는 컨센서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프로테라는 2021년 3분기에는 이렇게 6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61.9밀리언 달러의 실적을 내주었고요. 지난 분기인 2021년 2분기 기준으로는 6%만큼의 매출 성장률을, 그리고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3분기 대비해서는 이렇게 30%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니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로스 마진 또한 괜찮은 발전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이 그로스 마진이란 이러한 매출액에서 여기 원가 비용을 빼면요, 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이 그로스 프로핏을 다시 매출로 나눴을 때 그것은 바로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2021년 2분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2% 정도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었지만 2021년 3분기에는 4.3%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면서 마진 측면에서도 성장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마진 자체는 낮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기자동차 기업인 니오도 한때 마진율이 마이너스였고요. 테슬라 또한 마진율이 10% 이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진율을 높여가느냐 마냐인 것이니까요. 프로테라의 매출액은 크게 이렇게 프로테라 트랜짓 레비뉴, 그리고 파워 앤 에너지 레비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짓 레비뉴가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약 81%를 차지하는 만큼 프로테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트랜짓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랜짓은 ZX5라는 전기 트랜짓 버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뜻합니다. 프로테라는 2021년 3분기에 이렇게 52개의 전기버스를 출고했는데요.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3분기에는 33대의 전기버스를 출고해냈기에 그때에 비해서 58%나 성장한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닝콜에 의하면은 프로테라는 고객사를 넓혀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한두 개 정도로 전기버스가 테스트 용도로 판매가 되었다면은 주문량이 확대되어서 25개에서 50개의 주문량까지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어스틴 올더에서는 ZX5의 전기버스를 26개 주문됐으며 5년에 걸쳐서 126개를 주문한 이력 또한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말하기를 생각보다 많은 버스를 판매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3분기에서 4분기로 딜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실적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파워 앤 에너지 섹터입니다. 바로 이 사업부에서 의외의 실적을 보였는데요. 파워 앤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이 파워 부서는 End-to-End Powertrain, Energy System Integration, 배터리 EV 컴포넌트, 그리고 배터리 서플라이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1년 3분기에 62MWh 정도 규모의 배터리를 만들어내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95%나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신기록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프로테라는 배터리 시스템을 78개의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납품을 했고요. 2021년 2분기에 30개의 배터리 시스템을 납품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지난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11일 기사에 의하면은 프로테라는 라이딩 E 모터스와의 파트너십을 연장했고요. 라이딩 E 모터스에서 만들어내는 클래스 3에서 클래스 5짜리 교통수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900MWh 규모의 배터리 납품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00MWh는 만 개의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 다음은 파워 앤 에너지 부서에서도 에너지 부서입니다. 에너지 부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충전기 인프라, 에너지 매니지먼트 등을 맡고 있는 부서로 지난 분기에는 4.6MW의 충전 인프라를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해서 2.6MW의 충전 설비밖에 설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영진에서는 라돗 올더를 거론하면서 매우 큰 수요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라돗은 로스앤젤레스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솔라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충전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짓도록 6밀리언 달러 정도를 지원받았고요. 2028년까지 104개의 EV 차저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프로테라가 수주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테라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짓, 파워, 그리고 에너지 부서의 매출액과 각각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적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는 과거 2021년 매출 가이던스로
이렇게 246밀리언 달러를 잡았고요. 이는 2020년 대비해서 25% 성장한 매출액입니다. 여전히 같은 가이던스를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었고요.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 점 또한 언급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기업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잘못하면은 5대에서 10대 정도의 전기버스가 2021년 4분기에 인도가 되지 않고 2022년 1분기에 인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2021년 4분기에 매출액이 잡히지 않고요. 2022년 1분기로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이러한 딜레이가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프로테라의 재무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인데요. 가장 먼저 전체 자산인 토럴 에셋은 이렇게 986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2배나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한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0밀리언 달러에서 280밀리언 달러로 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단기 투자액을 보시면요. 원래 68밀리언 달러였던 것이 이제는 446밀리언 달러로 6배 이상 늘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들입니다.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기 부채인 current debt와 장기 부채인 non-current debt, 보통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기 부채는 고작 10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고요. 장기 부채는 9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부채는 원래 133밀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95밀리언 달러로 많이 줄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네요. 프로테라의 자산 규모가 부채 대비해서 이렇게 3배 이상 클 뿐만이 아니라 프로테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그리고 단기 투자액만으로도 총 부채를 갚을 수 있으니 프로테라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테라의 밸류에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테라의 PS 멀티플은 NTM 기준으로 6.6에 와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니오나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에 비해서 가장 싼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테라가 전기버스를 만드는 기업이기에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과 비교가 되기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으나 저도 EV 섹터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듯 하고요. 프로테라 스스로의 역사적 멀티플과 비교를 했을 때 낮은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평가인 멀티플뿐만이 아니라 절대평가 방법인 이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또한 프로테라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테라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든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프로테라가 바라볼 수 있는 적정 주가는 18.85달러가 산출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프로테라가 아직은 그래도 불안정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 18.85달러에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20% 두었고요. 그로 인해서 프로테라의 적정 주가는 15.08달러가 조금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프로테라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지켜줄 때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프로테라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2025년까지 모두 충족시키거나 실적을 발표해 나감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상향시켜준다고 했을 때 프로테라의 적정 주가는 적어도 15.08달러에서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프로테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로테라의 3분기 실적은 괜찮았고요. 프로테라의 각 부서들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프로테라의 매출 성률은 좋고 재무 상태도 뛰어났으며 프로테라는 저평가 상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프로테라의 펀더멘탈이 약한 것은 사실이기에 무작정 저평가라고 해서 크게 뛰어들진 마시고요. 프로테라가 적정 주가로 다시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 분기에 걸쳐서 펀더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라면 자신의 그릇만큼 조심해서 프로테라에 투자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